그 생성 과정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 당시 유신 체제의 그 엄혹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아일보도 다른 언론들이나 마찬가지로 유신 체제가 선포된 이후에 거의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아일보나 동아방송에 근무하던 저희들은 대단히 그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든지 그 내부에서 우리들에게 강압되고 있는 그 정권의 억압적인 억압을 떨쳐내려고 몇 차례 노력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학생운동까지도 유신 체제가 선포된 그 직후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신 체제가 선포된 지 1년 뒤 12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먼저 반유신 시위가 계속됐고, 그 여파로 침묵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단히 언짢게 생각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아일보에 대해서 서울대생 일부가 동아일보 앞에 와서 권력의 시녀가 된 동아일보 각성하라. 언론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걸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동아일보에게 기대를 거는 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 먼저 찾아와서 규탄 시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몹시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언론 자유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다가 바로 74년 초에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학생,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이런 분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진보적인 그 지식인들인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의자들도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4년 10월 24일 그날이 마침 휴일이었던 UN 창립일이었어요. 그날 편집국, 방송국,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발표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었어요. 기관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든지, 우리 동료들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기관에 끌려가면 귀가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다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턱도 안 닿는 아주 낮은 수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는데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동아일보에는 4.19 세대를 비롯해서 63 세대 이런 사람들이 추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초기서부터 그들의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또 위의 선배들도 대단히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동아일보 10기, 11기, 12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12.4 언론 선언을, 자유 언론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분이 문화부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장윤환 선배이십니다. 동아일보 자유언론 기자협회 회장을 한국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장 그걸 맡고 계셨는데, 흔쾌히 그 일에 앞장서실 것을
결심하시면서 저희들의 리더가 되어주시죠. 예. 장성대. 예. 저는 그 사회언론이란 말을 했는 분이 그때 언론자유는이란 말이 있었지만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문기자가 그 독자라면 언론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자유언론 실천하겠다 해가지고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 자유언론 실천이라고 바꿔가지고 1974년 10월 24일 예. 실전선언 형식이 예. 그때 그 저하고 김명걸 씨, 예. 장성원 씨, 황희방 씨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 스탬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세상 떠난 이대희 집에 가가지고 그 자유언론 실전선언을 유인을 했죠. 예. 450매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몇몇 아는 사람만 아는 식으로 갑자기 그걸 한 겁니다. 그때 족자도 거기서 쓰셨어요? 아, 이게 노조 얘기를 하면 제가 기록상으로는 부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이구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아 투의의 핵심이 10기, 11기, 12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9기거든요. 9기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그 노조 설립 당시 그러니까 그 장충동인가 김두식 그 이제 고 김두식 위원 약수동 그 집에 갈 때도 어떻게 가냐면 그제 뉴스부의 장성원 씨라고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당시 내가 한국은행을 출입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출입처에서 사무실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냐? 그래서 약속이 없다. 그럼 나하고 무교동에서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하여튼 만나자.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가니까 그게 이제 김두식 그 위원의 집이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뭐 부지부장을 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니까 이미 다 조각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내가 부지부장이 3명인데 선배라고 했는데 선임으로 아마 만들어놨나 본데 아무 할 일도 없이 사실은 노동조합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설립 배경이라든가 그의 모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 자신은 깊이 아는 게 없고 김종철 위원 바로 이 기수가 동아투기 이제 10기인데 10기가 소위 옛날 5.16 구사태 648기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중심기니까 김종철 위원하고 648기. 아까 그 이부영 의원은 이제 14 자유언론 실천선언 말씀하셨는데 그게 14년 10월 24일이고 1973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대 물리대에서 유신독재 체제하에서는 그 당시에 데모나 시위 집회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서울 물리대 중심으로 500여 명이 4월 혁명 기념터 앞에서 갑자기 데모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 독재자 박정희한테는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이 기사를 써냈는데 한 줄도 나지 못했고 당시 그 송건호 선생이 편집국장이셨거든요. 그 이제 동아일보의 그 젊은 기자들 50명이 편집국에서 밤새워 농성을 하면서 그 기사를 보도해라.
그 며칠 그렇게 하고 뭐 결국 송건호 국장이 남산의 연행도 되시고 중앙정보고 그게 일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거의 모든 신문 방송인데 그런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그 제야의 그 원로들 중심으로 당시 유신헌법에는 유신헌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반대하면 뭐 중형에 처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100만인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그 장준하 선생, 백조한 선생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있는데 이건 유신헌법이 무너지면 자기는 끝이니까 1월 초에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고 장준하 선생, 백조한 선생을 구속했지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1974년 1월 8일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되었다.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는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던 제야 인사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었다. 제야 인사 30명을 주축으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 반대에 도달한 축은 대학가의 젊은 학생들이었다. 70년대 들어 반복되는 위수령과 휴교령으로 학생들에 대처하던 정권은 긴급조치라는 초강수로 나섰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긴급조치 1호의 사항은 사실상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동아방송, 뭐 기자, PD들은 완전히 꼼짝없이 얼어붙어서 그런 걸 보도도 못했는데 1호가 해제되고 이제 3월달 들어서 그 동아방송 보도국 그때는 뉴스부라고 했는데 거의 고준환 기자가 그 직전에 기자협회보에다 우리가 이런 언론 상황을 깨뜨리려면 또 이 당시 김상만 사장이라는 동아일보 경영자가 그 당시 뭐 동아일보 동아방송이 대우는 제일 좋았는데 사원들을 그 마름처럼 부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호남의 대주지 집안처럼 그런 데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필배에 있는데 그 고준환 기자가 기자협회보에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3월 6일 날인가? 이 회사에서 느닷없이 원래 기자는 기자를 해야 되고 PD는 PD를 해야 되는데 고준환 기자하고 또 한 사람하고 그 뉴스부의 3사람 동아방송 PD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거꾸로 PD를 기자로 보내도 그건 반대하는 건데 이제 여기 문영희 위원님이나 전화 그때 방송 뉴스부 기자로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날 그 뉴스부에 이제 고수균이라는 차장님도 있고 한데 저녁에 무교동에 식당에 모이자 그래 한 20명이 모여서 고준환 기자 송별회겸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이건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언론인이 노조를 만든다는 건 거의 무기징역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언론 노조라는 건 해방공간에서 신문사의 인쇄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극단적인 탄압을 받을 거는 미처 뭐 각오도 안 하고 만들자 해서 12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10명이 모였다가 2명을 더 불러가지고 마침 그날 제가 방송 뉴스부 야근 외근이었어요. 이제 그 초록색 동아일보 취재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마다 도는 거 일본 말로 마왈이라고 합니다. 그 차를 가지고 대소리 전화로 되는 사람 뭐 차로에서 김두식 기자 집에 약수동에 12명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자. 뭐 부랴부랴 그때는 한국 출판 노조만 있었기 때문에 마침 또 정영일이라고 지금은 변호사 하시는 그 사람도 뉴스부 기자였는데 거기서 일단 발기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모이자. 그리고 이튿날 33명이 모여가지고 3월 5일 날 모이고 6일 날 33명이 모여서 그때 노조가 신고제니까 서울시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럼 뭐 극비리에 이 중앙정보부나 뭐 보안사나 이런 데가 알면 안 되니까 서울시청에 설립 신고를 하고 동아일보사에 돌아가서 입회원서를 받았는데 첫날부터 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때는 차장까지 가입 대상자를 했거든요. 순식간에 3분의 2가 가입했어요. 그때 여기 방송국에 계시던 유발식 선배도 차장이셨는데 아마 차장은 전체적으로 4명하고 차장 대우 몇 분 했는데 그러니까 당황했죠. 그래 동아일보 사주가 그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당사자들한테 출석 통보도 안 하고 그날 밤에 출판국 입구에다가 12명 노조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뭐 해서 파면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미리 그 2대 그 임시집행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로 다시 그랬는데 결국 만 17명 가까이가 해직돼서 한 달 동안 회사 앞에서 뭐 도열 시위도 하고 제야단체 종교 돌아다니면서 고소도 했는데 뭐 우리 책상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내일 모레가 그 선거인데 김성만 사장이 갑자기 방을 붙여가지고 뭐 향후 사면한다 해가지고 법칙을 했는데 그 결국 노조가 사무실도 못 얻고 해서 이제 당시 국회 국제극장 뒤 지금 동화면세점 뒤에 세종여관이라는데 이제 사무실도 차리고 했는데 결국은 법의 노조지만 또 시청에서 반려해버려가지고 노조가 결국 탄탄해가지고 10월 24일 날 그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 그때 그 지부장 분회장을 하시던 장윤환 선배 이렇게 힘을 합쳐서 결국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거죠. 예.